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깜찍하고 발칙한 꿈을 하나 꿨었어요. 왜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누나들이 있는 이화여대에서 내가 평생을 강의를 하고 살리라 이런 꿈이었는데 물론 꿈이 깨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살났어요. 공부를 안 한 탓이죠. 그래서 참 유감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인 강사는 제가 아니지만 진행자로서 제게 주어진 시간 딱 1시간 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의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신문의 홍현종 부국장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대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제 TV로도 방영하게 될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이죠. 오늘 모실 강사 말 그대로 거대 기업, 꿈을 이뤄가는 기업에 무지무지하게 쓰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포항에 있는 포스코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 있죠. 그 불후의 명작 배너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자기 영화를 보고 이랬다 그래요. 신이여, 내가 진정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마 포스코를 가보시면은 신이죠. 과연 이 기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세계 철강 산업의 중심 바로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우리 카리스마맨 정준영 회장이십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먼저 포스코와 정 회장님 만나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1968년 철강 불모지에서 출발, 지난 40년간 국가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조강 생산 3,300만 톤을 달성, 세계 4위의 철강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 해외 경쟁 철강사들이 40% 이상의 감산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해, 포스코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59억 원의 원가 절감에 성공하며 위기를 극복, 세계 철강사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습니다. 2010년에는 매출액 29조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메카 포스코. 이곳 포스코의 중심에는 포스코 3.0 시대를 선언하며 취임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한 글로벌 경영 리더 정준영 회장이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를 잇는 아시아 생산벨트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굳히기를 향한 비상을 꿈꾸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리더, 존경받는 기업인 포스코 정준영 회장. 미래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 포스코 정준영 회장을 만나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포스코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기업의 전설, 아니 세계 기업사의 전설인 기업입니다. 이 살아있는 전설의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회장님 어떤 분이실까? 아까 우리 한국일보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대학교 공업교육과를 75년도에 졸업하시고 지금까지 포항제철에서 진정한 포스코맨, 또 대한민국 철강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난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비극이 컸었죠. 다른 모든 기업들이 속된 말로 죽을 쓸 때 포철 경영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010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전경련 존경받는 기업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포스코, 대한민국 미래,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장님이 엮어내는 경륜의 목소리를 여러분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코의 정준영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너무 과찬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아무래도 좀 점심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조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유머 있게 꾸며봤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 거짓말도 있으니까 알아서 들어주시고, 이게 원래 이화가 백곳인데 저도 한 40년 전에 대학 다닐 적에 저쪽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면 공릉동입니다. 거기 배밭이 많아가지고 그때 꿈이 어떻게 하면 그 배밭에 우리 백꽃 여대생을 좀
잘 초청을 해가지고 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게 꿈이었는데 40년이 지나가지고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시고서 단체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삼생의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모습이 아까 뭐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카리스마 별로 없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철과 한 36년 그래서 철 이야기 그리고 리더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리더들에게 바라는 그 이야기를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철 하면은 굉장히 이게 무겁고 딱딱하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졸음을 좀 쫓아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제철소에 있을 적에 손님들 오면은 제철소에 오면 4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쇳가루 좀 드시니까 몸이 튼튼해져서 그 다음날 골프를 치시면 남들보다 20m 더 나갑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박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아까 얘기 들은 대로 철이 든다는 겁니다. 제철소에 오시면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못됐을 때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이 든다는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철이 2개. 이렇게 철이 들면 지혜와 사랑이 2번 철. 넘치게 되므로 네 번째 철 만난 호랑나비처럼 모든 일이 성공한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철 드는 얘기 저한테 잘 들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뭐 취업서부터 결혼서부터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졸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동계올림픽 아주 감동적이었죠. 비밀이 뭡니까? 훈련 다 좋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만든 스테인리스 스케이트 칼날이 바로 동계올림픽 5위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먼저 우리 몸에 철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아시는 분 또 별로 없겠죠? 이게 이제 3에서 한 5g 정도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3g 이하가 되면 빈혈이라고 그러는데 빈혈이라고 하는 건 피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피 속에 철분이 모자란다는 그런 뜻이죠. 정답은 우리 몸에 철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습니다. 생존 불가. 왜? 철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호흡을 해가지고서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 속에서 사실은 공기 중에 들어있는 20% 산소만 필요한 거고 80% 질소는 필요 없는 거죠. 20% 산소를 받아들여서 혈관 속에 있는 뭡니까? 적혈군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시켜줍니까? 우리의 영양소가 저장되어 있는 층고, 세포로다가 이동시켜줘가지고 그 산소와 그 다음에 영양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그걸 산화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런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발생시켜 놓아서 여러분이 지금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지 눈동자를 요리조리 돌린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철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뭐냐면은 이 교통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산소를 아무리 많이 폐에 들이마신다고 하더라도 철이 없으면 산소와 결합해서 우리의 에너지 저장소까지 운반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서 당장 이 자리에서 세상과 하직을 고하고야 말 것입니다. 자고로 철을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이 철강산업을 주도해가지고 세계 이 경제를 지배했죠.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독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 철강업을 다 지배했었죠. 그 이후로 일본이 다시 그 전후 복구를 통해 가지고 1970년대에 일본이 전 세계 철강 기술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현재는 한국과 중국이 그 새로운 철강의 프론트런너로서, 그리고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약 50%를 생산하는 철강 대국이 됐기 때문에 역사가 사실을 얘기해 준다면 앞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가 바로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참 눈을 똘망똘망 하십니다. 이 한국의 그런 그 선진화 또 현대화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포스코 사실 쉽지 않은 탄생이었죠. 아까 뭐 총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포스코는 제철보국 정신과 우양우 정신으로 그 탄생한 회사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자원이 있었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결국 맨 처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을 보기를, 한국은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을 육성하는 게 낫고 제철소 지어가지고 너희 운영할 실력, 능력, 경제력 다 없다. 아예 철강은 수입해서 써라. 이래가지고 제철소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별 수 없어가지고 그 대일 청구권 자금 중 1억 달러를 건립에 전용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다 수십 배를 정부에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새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법적으로도 아니고. 그러나 포스코는 앞으로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때 사실 우양우 정신이라는 건 저기 제철소에서 우양우에서 쭉 가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하면은 전부 빠져 죽자. 그게 우양우 정신입니다. 사실 포스코의 존재의 의미는 포스코 자체, 그 쇠 열연 코일 만들어서 당장 어디다 씁니까? 그것은 그 대한민국의 산업의 근간으로서 우리의 이 포스코의 다시 말하면 전방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건설산업, 거기에 소재를 안정되고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포스코의 존재의 의의여왔고, 이것을 다른 말로 네 자로 얘기하면 제철보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 세계 1위죠. 자동차 세계 5위고 가전 생산 세계 5위에 바로 그 밑에는 포스코의 그 소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신문에 이렇게 포스코의 인상 이런 거 물어보면 40대의 근육질의 남자, 이게 포스코의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한 중년이죠. 근데 미래가 어떠냐? 미래는 굉장히 도전적인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죠. 두 번째, 원료. 우리나라에 원료 있습니까? 없죠. 중국이 원료 전 세계가 다 독점하니까 원료값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경쟁력을 잃게 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원료값이 비싸지면 철강값이 비싸지고, 철강값이 비싸지면 철강의 대체 소재들이 이제 길을 피고 철강을 대체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무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그런 소재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는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독과점이었는데 지금 현대제철 4월 8일 날 종합중공업입니다. 제가 철강업회 회장 자격으로 이제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포스코도 이제는
그 독과점에서 경쟁 시대로 진입을 했다. 근데 포스코의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독과점을 계속 즐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자가 생기려고 그러면 밟아가지고 이 경쟁 안 하도록.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뭐 연애하다가 경쟁자 생기면 어떻게든지 깔아뭉개고 쟁취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는 경쟁을 즐길 줄 아는 회사다. 경쟁을 싫어하면, 경쟁을 피하면 역사 속에 숨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가 여태까지 40여 년간 이와 같은 그 발전 통해온 것은 경쟁을 피하지 않고 경쟁을 즐겨왔기 때문에. 포스코는 처음서부터 국내에 경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선진 철강사와 경쟁을 계속 해왔고, 그 경쟁 속에 숨지 않고 경쟁을 즐기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너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국과 경쟁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지구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그래서 철강 산업이 어떻게 하면은 이 녹색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지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포스코가 앞으로 당면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큰 기회와 큰 위험이 교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그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죠. 변화하지 않으면 1등 기업도 항상 위험합니다. 도요타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죠. 노키아 그동안 너무 자만하다가 스마트폰 같은 거에 너무 늦게 대응해가지고 지금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죠. 소니 아날로그 성공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고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커다란 대기업들이 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이 뭐겠습니까? 과거 성공 방정식에 안주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변화는 기회의 시작이죠. G를 C로 바꾸면 찬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스코가 그 지속 가능 성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크게 나눠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의 사업, 장, 우리의 활동 무대, 동, 우리의 일하는 방식 이렇게 업장동으로 세 개로 나눠가지고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0이라는 말이 유행해가지고 포스코도 이 3.0이라는 그 새로운 도전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금년도가 포스코 3.0의 시작의 원년이고 이 포스코 3.0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받기 위한 남편이 되기 위한 포스코맨을 제가 5세 전략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놨어요. 나머지 마지막은 숙제입니다. 4세 전략까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게요. 첫째, 마누라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즉각 달려나가서 하는 마당새가 됩니다. 두 번째, 아내가 하는 일에 절대 간섭 말아야죠. 모르쇠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내가 하는 말에 절대 토다르면 안 되죠. 입 딱 자물쇠 채워야 됩니다. 네 번째,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오로지 구두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남편감으로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훌륭한 5세 전략의 달인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포스코에 입사해가지고 결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숙제니까 여기서 안 할게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G세대. 이 G세대의 G자가 무슨 G자입니까? 예? 글로벌, 그린, 그렇답니다. 사실 저는 요새 N세대까지만 상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이거 교환을 좀 만들었으니까 N세대는 또 이미 한물 간대네. G세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G세대 맞습니까? 맞을 것 같은데. G세대 특징은 거침없이 당당하게.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세 번째, 불가능은 없다. 맞죠? 여기 요새 동계올림픽에서 G세대들이 한 활약상. 이거 자랑스러운 한국의 G세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 현재 15세 이상 실업자가 388명입니다. 380만 명. 그 중에 순수 실업자가 117만 명, 주당 18시간 이하 근로자가 17만 명, 취업 단념자가 25만 명, 취업 준비생, 아마 대학생들 중에도 많죠. 제대 안 하고, 졸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취업 준비한다고. 64만 명,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 이게 156만 명에서 38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경련을 중심으로 일자리 300만 창출, 거기에 포스코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거 사실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 못한 건 우리 세대의 잘못인데, 그 잘못 여러분들 탓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미래의 리더상을 가지고 그 사회 주역으로 참여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스코는 6가지로, 첫째, 꿈을 꾸는 사람, 둘째, 학습하는 사람, 셋째, 통섭하는 사람, 넷째, 창의적인 사람, 다섯째, 이 글로벌한 사람, 그 다음에 여섯째, 소통하는 사람을 21세기의 리더상으로 꿈을 꾸는 사람. 첫 번째, 여기 I have a dream.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 중에 제목이죠. 이 사람들 공통점은 전부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꿈만 있으면 육체적, 재정적 장애는 문제가 안 되죠. 박지성, 평발, 단신, 명지대도 보결로 입학했습니다. 신지혜, 단신, 짧은 비거리, 모친상, 가난, 이런 거는 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임파시블에 콤마를 하나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파시블을 I am possible이다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의 첫 번째는 남의 탓 안 하기. 모든 것을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이 없는 꿈은 몽상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현재와 5년, 10년, 20년 후에 구체적으로 쓰고 비전을 수립한 다음에 현실과 비전의 갭, 이것을 명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갭을 메꾸는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사람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하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익힌다. 그래서 포스코는 사내 학습 조직을 여러 가지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유일하게 사내 대학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트리즈 아시죠? 트리즈 대학을 개설을 했고, 금년 하반기서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략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재들의 수준을 글로벌하게, 그리고 세계의 누구하고 경쟁에서도 지지 않고 어떤 인물을 맡겨도 자기 완성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요 아카데미, 그 다음에 MBA 코스, 토요 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사람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배우려면 확실히 배워야죠. 즐겁게 배워야 됩니다. 집중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섭, 영어로 컨실리언스, 통섭하는 사람이 포스코가 바라는 그런 리더상입니다. 다빈치형 인간 아시죠? 다빈치는 의학, 건축학, 과학, 공학 여러 군데 능통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분야만이 정통한 게 아니라 타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통섭형 인재를 포스코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총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물리 통섭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포스코는 대학 2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비 입사자를 뽑습니다.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금년도에 105명을 뽑았습니다. 2, 3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금년도서부터 회사가 지도를 좀 같이 해가지고 문과형한테는 엔지니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이수를 하게끔 하고, 다음에 이과형, 공과형 그런 학생에게는 문과 이 캐리큘럼을 지정해가지고 그 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에는 이러닝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그 학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학년서부터 하면 3학년 여름, 겨울, 4학년 여름, 겨울 4번의 방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무조건 포스코 제초소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남녀 불문고 뺑뺑이 팍팍 돌려가지고 샘물 맛을 좀 보게 해드려서 현장에서 완전히 몸으로 익히는, 다시 말해 습득이 아니라 체득을 시키는 그런 인재로 양성해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끌어다가 본전 좀 찾자 이거죠. 그거는 농담이고,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는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 프로페셔널리스트가 되든지, 2번째, 스페셜리스트가 되든지, 3번째, 버사타일리스트가 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단 봐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예쁜 또 학생들은 딱 모셔다가 3 중에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창의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호기심과 관찰, 그 다음에 상상력, 그 다음에 즐겨라. 이 논어에 보면은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사고 치는 사람. 사고는 무슨 사고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죠. 사고 치는 거는 생각사자에다가 생각할 고자입니다. 사고. 근데 사실 포스코의 기업 문화 중에 좀 개선해야 될 게 뭐냐면, 포스코 사람들은 일만 할 줄 알지 놀 줄을 몰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 다음에 잘 놀자, 이걸로 포스코의 기업 문화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포스코 대치동에 가면 평당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그 한 층을 노는 방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질 거냐. 그래서 제가 응모한 게 포레카죠. 포레카는 포스코하고 알키메데스가 그 목욕탕에서 유레카하고 뛰어나왔죠. 그래서 포스코 유레카를 합쳐가지고 포레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가서는 실컷 놀고 즐기고, 그런 가운데 머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는. 그다음에 직원 대상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것도 안 된다면 3대에 걸쳐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금년도서부터는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도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3대에 걸쳐서 먹고 살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응모를 한번 해보세요. 네, 궁죽통. 우리 주역에 보면 궁죽변, 변죽통, 통죽부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그래서 우리 기술 중에
진짜 고질적인 그런 기술을 우리는 궁죽통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포스코는 작년도 원가 절감 1조 4천억 원의 절반이 궁죽통 기술에 도전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찬스, 이거 평생 가야 한번 만나볼까 하는 찬스입니다. 기회를 잡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죠. 옛날에는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의 시장에 수출했을 적에 대만에서 만든 대만 제품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필요한 거는 미국 시장 조사하고 우리의 경쟁자 대만 업체 동향 파악만 했으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주재원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과 독일이 인도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시대죠. 이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하는 사람, 아바타 대사 중에서 ICU, 당신을 본다 라는 말의 의미 뭡니까? 보이는 대상으로서 본다가 아니라 그 너머 상대방의 내면과 또 진심으로 그 소통할 때 그때 본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신입사원에게 가장 부족한 세 가지. 최근에 그 설문조사나 이런 데 보면은 협동심이 모자라고 실행력이 모자라고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모자란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결국 소통의 부족이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차세대 리더다. 리더 맨 먼저 뭡니까? L자 리슨 아닙니까? 이청득심이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이 청자라는 한자를 풀이해보면은 귀자 아시죠? 귀자 밑에 임금. 듣는데 임금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듣는데? 오른쪽에 열십자에다가 눈목자를 옆으로 누른 거죠. 10개의 눈을 가지고 일심 오로지 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왕이다. 이게 들을 청자의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전부 이청득심하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구리거울밖에 못 썼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는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이라는 게 없었죠. 깨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리거울이 나왔다. 우리 이혼을 뭐라고 그럽니까? 파경. 거울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혼이 늘어났는가? 유리거울을 쓸 때부터 이미 예정된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 요즘에는 이혼도 여러 가지 유형이 때문이요. 황혼 이혼, 정년 이혼, 또 무슨 자녀 대학 입학 기념 이혼 등등.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포스코에서 개발한 게 뭐겠어요? 안 깨지는 거울 뭡니까? 스테인리스 거울을 개발. 우리 여성 국가고시 합격 비율 보셨죠? 높은 잠재력. 그런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전 세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54%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좀 떨어가지고 2월달 실적은 49%랍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노사 문제가 안정화되려고 그러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야 된다는 게 제가 유럽에서 보고 배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는 노사 문제 해고하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벌어먹고 살면은 해고당하면 네 식구 길거리에 나 앉으니까 그 뭐 이유가 되든 안 되든 띠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독일 가보니까 뭐 여성 일자리 창출 많아가지고 뭐 부부가 맞벌이 하니까 아까 그 남편이 뭐 해고가 돼도 당분간 부인이 벌어먹고 또 사회복지제도도 비교적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노사 문제가 강경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소리 높이 외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안 주세요? 그래서 포스코가 요거 뭔지 아시죠? 포스코 어린이집. 대치동 그거 130평 무지무지하게 비싼데 우리 여성 인력들이 이게 애 봐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금 현재 충분히 못하는 거를 포스코에서 나서가지고 포스코는 5군데 포항, 광양, 서울, 일산, 분당에 현재 5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난번에 개통식에 갔더니 뭐 텔레비에 나가야 된다고 책 읽으라고 그러는데 뭐 책 제목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이거. 자, 한 가지만 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다 쓸모 있는 건 아니죠. 그걸 필터링을 해서 쓸모 있는 것만 모으면 그거를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합니다. 이 정보에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험을 접목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영어로 얘기하면 노하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죠. 근데 노하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왜 그렇게 되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노화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쫙 금을 그면 여기까지는 먼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이해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우리의 노하우와 노화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노화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를 한자로 쓰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 여기서 지식은 right way. 올바르게 일을 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right thing. 올바른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일이 뭐냐?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할 것이냐? 그걸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 일이고, 우리가 관리자와 리더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 나름대로 구분하면은 일을 올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사회에 21세기에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의 글 중에 그 좋아하는 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움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 남의 리더가 돼서 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배운다는 것이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스코의 5세 전략을 습득한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 연애를 해서 결혼할 적에 사랑한다는 거, 그게 뭐냐? 서로 마주보고 요구하는 거, 이게 사랑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곳, 같은 목표를 함께 손잡고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 강연을 끝마치고. 송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연 매출 30조 원의 글로벌 대기업을 끄시는 분으로부터 철의 역사, 그리고 뭐 포철의 비전, 그리고 미래의 젊은이상까지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죠. 뭐 카리스마 속에서도 참 편안한 그런 강좌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이 깊었던 게 포철, 특히 대한민국 젊은이한테 마당새, 모르쇠, 자물쇠, 구두쇠가 되라는 말씀을 제가 감명 있게 봐서 그 명심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2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두 분으로부터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을 하시죠.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저쪽에. 희생이 없이 이런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보이는 것들을 키워내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물, 바람, 햇빛 이러한 것들인데요. 저는 저희들의 열매 맺는 삶과 모든 것이 아이들의 마음의 밭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번 주 주말이라도 당장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저의 아이디어나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채와 특채의 날짜나 지원 방법을 좀 알려주십사. 네, 질문을 좀 장황히 드렸습니다. 질문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그거였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저 질문이 너무 엄숙해가지고 제가 잠깐 동안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아까 그림 중에 그 1500도가 넘는 쇳물 앞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사실 그 철강 산업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1800년도, 1600년도 그때는 그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사형수들이나 죄수들을 쓴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순수함을 지향하는 그런 쇠를 만들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로봇가 대체를 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채와 공채에 관해서는 우리 포스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저기 나가잖아. 포스코 그 채용이 지금은 전산화돼 있어. 포스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하시라도 그 채용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그 인사 채용은 외부에서 어떤 특별한 부탁이나 또는 편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언제라도 포스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저 정도 열정을 가고 있으면 특채를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한번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 분 더 질문 받죠. 네, 저기. 안녕하세요. 고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4학년인데요.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1975년 입사를 하던 신입사원 동장 회장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가 지나가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75년에 신입으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회장이라는 직위까지 오르셨는데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회장이라는 직위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으로는 거의 가사에 대한 일은 거의 부인에게 전담을 하고 아이들 간에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 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성 임원이 과연 정말 가사와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지금의 분위기인지, 그리고 포스코가 물론 앞으로는 굉장히 개선될 것이지만 아직도 여자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요. 여성 임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포스코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사와 어떻게 병행을 하셨는지, 그런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매우 좋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어요. 예. 굿 퀘스천. 진짜 좋은 질문인데,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반성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거, 또 자녀한테 충실하지 못한 거, 그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포스코의 기업 문화를 좋은 점은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고, 개선할 점을 찾아서 새로운 기업 문화로 바꿔서 제 다음에 오는 회장이나
제 다음에 되는 임원들은 가사와 자녀 교육과 회사 일을 삼위일체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로 만들겠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에 아주 명답을 해주셨죠. 여러분이 듣든 아마 대답일 겁니다. 오늘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첫 번째 시간,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 대한민국의 사학의 명문 이화여대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기업의 위대한 성공, 그리고 기업을 끌고 있는 분의 어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가치가 있어진다면 아마 이 자리 보람이 있었을 겁니다.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포스코의 우리 정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경청해주신 이화여대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를 모시고 또 좋은 강연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